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발전은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1년 신축년 임수일간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행으로 일단 이건 수가 됩니다. 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축년에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되고요. 축은 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생수하니까 인수의 영역이 됩니다. 이건 이제 정인이 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축은 임이 볼 때는 관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신축년의 신이라고 하는 이 글자의 기운에서 병화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제 화의 기운을 이렇게 좀 끌어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런 것을 함래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신이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이게 이제 병화라고 하는 글자를 한마디로 합하려고 하니까 이 흔한 말로 이제 이 신금이라는 것은 그 오행의 금이지만 병화라고 하는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임수한테는 한마디로 인수라고 하는 영역이 한마디로 병화라고 하는 이건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일단 끌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뭐냐면 이제 이 임수일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신의 사주팔자에 신금이라고 하는 인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병화를 끌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신금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의 그러니까 레벨에 따라서 이렇게 한마디로 끌려오는 이 병화의 에너지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사주팔자에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벌기도 하는 것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임수일간이 자신의 사주팔자에 신금이 있는데 이 신금은 인수니까 이 인수라고 하는 에너지를 강화할수록 딸려오는 이 병화도 강화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인수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학문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임수일간이 얼마나 학문적인 태도를 강하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본인이 이제 얼마나 그 밑바탕의 지식과 그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끌려오는 병화의 레벨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임수가 지금 이제 신축년이 왔는데 자신의 사주팔자에 신이라는 글자가 어딘가에 또 있었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이 겹치게 되면 이 병화를 더 잘 끌어올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신이 겹치면 신이 강화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이 이미 있을 때 그 사람이 이 신금이라고 하는 인수의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마디로 끌려오는 병화의 에너지가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병화라고 하는 에너지가 끌려올 수가 있는데, 이 병화가 끌려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실제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실제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내경 웅기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천위기, 제지성형, 그다음에 형기상감, 화생만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아마 아로하시는 아마 명리학 공부하시는 이 초보분들 아로하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런 건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제천위기, 하늘에는 기가 있고, 한마디로 하늘에는 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땅에는 형이 있어서 제천위기, 제지성형, 그 다음 형기상감, 형과 기가 서로 감응해서 곧 만물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말입니다. 즉 뭐냐면 천간으로 병화가 오는 것은 한마디로 재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운이 오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재물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제 재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운이 온다는 것은 어쨌거나 본인한테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신금이 병화를 불러오더라도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은 형을 의미합니다. 이게 지지니까 이 지지에 한마디로 이 병화를 밑받침해줄 화라는 기운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게 실제로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임수가 신금도 있는데 이 신금의 뿌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예를 들어서 지지의 어딘가에 유금이라든가 신금이 있다 그러면 천간의 신금이 일단 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인수가 강한 것이고, 그럼 인수로부터 이렇게 끌려오는
이 병화라고 하는 재물의 에너지가 강하려면 어쨌거나 또 지지에 이 화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한마디로 사오미, 인호술 이런 글자가 있으면 더 유리하다는 얘기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일단 대략적인 기초 지식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니까 그럼 첫 번째 뭐냐면 일단 이제 임자생이 있습니다. 임자생이. 자, 임자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임계가 있습니다. 임계가 있으니까 이건 이건 비견의 공간이 되는 것이니까 비겁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즉 뭐냐면 이제 임자생은 그야말로 이제 지지에 통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임은 자의 12운성으로 제왕이 됩니다. 제왕이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강하다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천간이 지지와의 연결 상태가 굉장히 강한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즉 뭐냐면 이제 어떤 무형과 이건 이제 무형이 되는 것이고요. 이건 유형이 되는 것이니까 유무의 결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좀 더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현실 세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게 뭡니까? 일단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현실에 좀 더 가까운 어떤 그 실리를 취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의 통근이 일간이 바로 일지에 강하게 하고 있을수록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일단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갖다가 독립자립의 인자로 제가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신축년이 오게 되면 한마디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가 되는 것이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인수가 축이는 계신기가 있죠. 계신기가 있으니까 본기를 관으로 씁니다. 이것은 관으로 쓰니까 신금이 즉 뭐냐면 이제 인이라고 하는 본인의 임명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학문적인 태도가 될 수도 있고 자격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받는 뭔가의 흔한 말로 이제 임명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조직과 같이 왔는데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자와 합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만약에 실제 이 사람이 사주팔자에서 어딘가에 위에 실제로 이 신금이 좋게 활용을 하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조직에 가담해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수의 기운이 없다가 이런 식으로 신축년이 와서 본인이 조직에 관련된 어떤 기운을 강하게 사용하고 있다가 이렇게 인수의 기운이 오면 그것이 곧 이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임자라고 하는 것은 독립자립의 인자가 강하다는 것은 어쨌거나 본인의 자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그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신축년이 오게 되면 축이 자를 극합해서 한마디로 조직의 기운과 한마디로 극합이고 육합이 됩니다. 육합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본인의 어떤 독립적인 영역과 그 다음에 조직의 영역을 서로 협력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임자일주라고 해가지고서 다 무슨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임자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조직에 가담해서 일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임자생이 만약에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본인이 굉장히 강하게 통분하고 있을 때는 본인의 독립적인 역량을 굉장히 강화하는 잡을 일단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직에 좀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부서 내에서 한마디로 임자 일주한테 어느 정도 그냥 일을 알아서 맡기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면 될수록 좀 더 일처리가 좀 더 이제 깔끔하고 좀 더 일처리를 잘할 수 있는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임자일주가 만약 조직에 가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인수만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신축년이 오게 되면 아마도 조직의 환경에 신이라고 하는 기운이 온다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요것은 곧 제목이 되고 요것은 뭐 내용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임명장은 뭐냐면 그 내용을 뜯어봤더니 축에는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이거 개라고 하는 것은 비겁의 공간이니까 본인과 다른 사람이 될 것이고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한테 부여받는 어떤 임명장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의 영역이 되니까 이럴 때 이 사람이 이 어떤 기운을 본인과 합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협력 관계를 이루기도 하지만 본인이 승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자라고 하는 것은 통분이 굉장히 강하고 수가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이때 신축년에 만약에 본인이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천간에 혹은 인수라고 하는 기운이 좀 약했다면 이럴 때 일단 승진할 수도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 신금이라고 하는 기운을 좀 잘 사용하시면 어쨌거나 조직 내에서 좀 더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고 일단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민생이 있습니다.
자, 임생 같은 경우에는 인중에는 무병갑이 있습니다. 자, 인중에는 무병갑이 있는데 무병갑 안에 있는 이 병화라는 기운, 이 병화라는 기운은 말로 이제 수화니까 이건 이제 재성의 기운이 됩니다. 재성의 기운이 되는 것이니까, 자, 무병갑을 뜯어보면 갑이라고 하는 본기는 뭐냐면 이건 이제 식신이 됩니다. 식신이 되는 것이니까 재물을 벌어들이기 하는 어떤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목생화, 화생토 이런 식으로 일단 이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이민생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식신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벌어들이기 위한 어떤 활동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축년이 오게 되면 신이라는 글자와 이 병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제가 명암합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드러난 글자와 숨어있는 글자가 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재성의 근거가 바로 인이라고 하는 식신을 본기로 하는, 이것을 현재의 기운으로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재물이 기본적으로 이 신축년의 신이라고 하는 인수와 결합을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 임생 같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 본인이 활동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재물을 벌어들일 만한 어떤 그런 그 활동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이 그 활동을 하기 위해 취득하지 못한 어떤 자격증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뭔가 하나말로 활동을 하기 위해 뭔가 인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그게 만약에 조직과 관련된 일이라면 이게 신축년이 오게 되면 신이라고 하는 인수와 본인의 어떤 재물과의 결합을 통해서 뭔가 협조해서 협력해서 뭔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축과 함께 온 것이니까 이건 지금 뭐냐면 이제 어떤 조직과의 그 연계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인허가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이민생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갑이라고 하는 이 식신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즉 재물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스스로가 뭔가 활동 영역을 굉장히 강화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인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서 볼 때 목이지만 언제든지 인호수 운동을 통해서 화 운동을 하는 재물 운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물 운동을 하는 와중에 그야말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과 합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건 그 수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즉 뭐냐면, 이런 게 만약에 본인의 어떤 이 병화라고 하는 재물의 기운과 그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자격을 갖춘다면, 수라고 하는 주변의 인물들, 즉 뭐냐면 이건 세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 세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굉장히 일단 좋은 쪽으로 일단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임진일주가 있습니다. 임진일주가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좀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시작하려고 할 때는 조금 이제 녹화를 좀 짧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먹었다가도 막상 강의를 시작하면 그렇게 지금 뭐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아로하 분들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인지 자꾸만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로하님, 아로하 씨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진일주가 있습니다. 자, 임진일주 같은 경우는 이미 진중에는 을계무가 있으니까 이 무토라고 하는, 이건 이제 한마디로 관이 되는 것이니까 조직을 기반으로 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임진일주가 사주의 어딘가에 이 무토가 투출해 있거나,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좀 더 특히나 연월에 만약 투출해 있다 그러면 좀 더 조직 생활을 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신축년이 오게 되면, 자,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을계무가 있어서 이건 뭐냐면 이제 조직이고, 그다음 계수라고 하는 것은 본인과 다른 사람, 한마디로 이건 이제 비겁이 됩니다. 겁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겁재의 그 역기능에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면 탈재탈관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제 임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직 속에서 본인이 속한 조직 내에 이렇게 겁재가 이렇게 한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때 주변 사람과의 유대관계에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임은 진의 묘지가 되는데, 이게 묘지라고 하는 건 이제 십윤성의 본인이 굉장히 기운이 약화되는 측면을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뿌리는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의 근이 되기도 하면서도 본인의 기운을 그냥 약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 곧 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어준 명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이제 묘지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응득 묘자 수성이 무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묘운을 얻은 사람은 한마디로 자신의, 그러니까 일을 벌리지 말고 자신의 현재 위치를
지키는 것에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해가 없다, 뭐 그런 말입니다. 즉 뭐냐면 이제 묘운에는 뭔가 일을 벌리지 말고 현재의 한마디로 과유불급이라고 좀 만족하면서 좀 더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임진일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 신운성으로 묘지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좀 지키는 데 좀 역점을 주는 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묘지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런 일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환경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미 진의 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조직이라고 하는 어떤 인자가 본인의 에너지를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축년이 오게 되면 신이라는 것은 임수를 생하려고 하는 기질을 갖고 있는 정인의 요소가 되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사람의 새로운 관직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미 진이 있는데 축이 온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만약에 진 중에 무토가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아까 제가 원래 본인의 잠재력이 갖고 있던 조직에 가담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신축년이 오게 되면 자신을 생하고 있는 어떤 신이라는 기운을 갖고 온 축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와서 이렇게 진을 파하게 됩니다. 파하게 되는데 이것도 관이 되고, 그 다음 이것도 관이 되는 것이니까, 이게 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의 운동 궤도가 달라서 약간의 그 조정 과정을 하는 게 일단 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이건 이제 사유축 운동을 하는 관이고, 이건 이제 신자진 운동을 하는 관이니까, 이건 이제 금 운동을 하는 관이 되는 것이죠. 이건 수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곧 인수 운동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비겁 운동을 하는 관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운동 궤도가 다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를 하게 되면 임진일주가 원래 있었던 관에 굉장히 어떤 위축됨을 느끼는 어떤 그런 대우무조라던가 이렇다 그러면 신축년에 자신을 생하는 기운을 가지고 온 축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에 가담하려고 뭔가 조종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 여기 임수가 신을 보게 되면 이 신이라는 글자는 좋게 쓰면은 한마디로 자신을 생하는 기운이 되지만, 조금 안 좋게 쓰면 한마디로 그 인수의 기운은 식상을 한마디로 이제 제어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만약에 임수일간이 그 천간에 올라와 있는 식상을 중시 쓰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신축이라고 하는 연이 왔는데 본인 사주에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유라는 기운이 있었다면, 유중의 신금이 드러나면서 이렇게 유축이 합을 해서 한마디로 금국을 이루면서 금이 굉장히 왕성하게 되니까, 이때 만약에 천간에 쇠약한 목이 있었다면 그것을 극하게 됩니다. 그럼 이럴 때 오히려 한마디로 이 그 인수라는 기운이 어떤 도식적인 행위,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편인을 도식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본인의 굉장히 쇠약한 목을 강한 금이 와서 제어하게 되면 본인의 밥그릇을 엎어버린다라고 해서 도식인데, 본인의 어떤 활동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활동하는 어떤 그런 영역을 굉장히 압박해서 그 기운을 굉장히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건강도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게 되는데, 그런 것을 상당히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 임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혹여라도 이제 진중의 을목이 드러나 있다던가,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6월생이라고 한다면 유축이 결합하고 신이 와서, 신이 이제 을을 이렇게 극하게 되면 본인이 원래 하려고 하던 그런 행위, 이게 이제 을은 뭐냐면 이제 상관이 되는 것이니까 본인의 어떤 활동 영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극하게 돼서 건강이 좀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의 만약에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본인의 일자리가 굉장히 약화되거나 이런 일이 일단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한마디로 이제 본인의 일을 더 벌리려고 하지 말고 현재의 일을 굉장히 좀 지키면서 관리 감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비를 줄이는 선에서 뭔가 일을 추진하는 게 일단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모일주가 있습니다. 이모일주. 자, 이모일주에는 오중에는 이제 병기정이 있습니다. 자, 이 이모일주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정과 병이라고 하는 재성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죠. 더군다나 이제 임수는 정과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실제로 이 정화라고 하는 어떤 정제가 바로 자신의 그 부처궁에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재물을 버는데 정제를 기반으로 한마디로 그냥 정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축년이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신이라는 글자는 여러 가지가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하는, 이게 이제 흔한 말로 이제 우리가 그 계약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수가 되는 것이니까 이제 문서운이라고 하죠, 흔히. 근데 이제 문서운이 이 축이라고 하는 글자를 달고 왔는데 이 축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 토가 되니까 본인의 일단 관이 되는 것인데 이 축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이 축과 오가 이렇게 원진이 됩니다. 원진이 되는 것이니까 이때는 이제 부조화를 의미하게 되고요. 뭔가 불화를 의미하게 되고, 그다음에 원망할 일, 뭔가 안 좋은 어떤 제가 늘상 말하지만 한마디로 이제 화패 바로 원망 이렇게 돼서 뭔가 자기한테 화를 미치거나 그다음에 뭔가 우리가 하나 말하는 이제 패배하고 뭔가 무너지고 이런 게 원진과 망신에서 제가 비롯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원진을 짜게 되면 지금 뭐냐면 이 신이라는 이 신축년의 이모일주가 만약에 본인이 재물을 벌기 위해서 뭔가 문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축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달고 와서 이렇게 축호가 원진이 되면 한마디로 계약 사항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조화가 일어나고 골치 아픈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신이라는 것이 본인의 문서운이 되고 그다음에 오중의 병화와 이렇게 합을 하니까 이 문서는 뭐냐면은 자신의 돈과 뭔가 합의가 돼서 발생하는 문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신이 달고 온 축년이 그닥 이렇게 좋은 운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모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사주 구조에 따라서 약간의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주만 가지고 본다면 이모일주가 신축년에 뭔가 계약을 하려고 할 때는 상당히 주의해서 꼼꼼히 살피고 계약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부조화가 일어나고 뭔가 문서에 문제가 생겨서 자신의 어떤 오히려 재물에 좀 문제가 있게 되면 왜냐면 이건 이제 추호 원진이 되는 것은 관과 재의 원진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것 지금 뭐냐면 이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 관청, 구청 이런 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재물과의 부조화로 인해서 뭔가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때 계약 사항에는 굉장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알아보고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신일주가 있습니다. 임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신 중에는 일단 무임경이 있는 것이니까요. 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본인한테는 이제 편인, 즉 뭐냐면 이제 인수가 굉장히 강화된 영역을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이제 비견이 되는 것이고, 본인과 유사한 사람들, 그 다음에 본인과 뜻이 맞는 사람들이라고 일단 볼 수도 있게 됩니다. 무토는 본인의 관이 됩니다. 편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학문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고 또한 한번 이제 그 조직의 어떤 측면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학문적 영역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교육계에 굉장히 나쁘지 않은 구조가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학당, 즉 뭐냐면 이제 학당귀인이라고 해서 그 양일간은 생지가 학당귀인이 되는데 이렇게 학당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총명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인데 인수 위에 학당을 두고 있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해도 좀 더 이해력이 일단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원래 본인 자체가 이렇게 인수를 강하게 쓰고 있는 어떤 구조에서 이렇게 신축년을 만나게 되면 이 신이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이제 요것은 곧 정인이 됩니다. 정인 우리가. 근데 이미 임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경자년에 뭔가 이벤트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이제 경자라고 하는 것은 신중의 경금이 드러나고 그다음에 잠깐 써보면 경자년에는 신중의 경금이 드러나고 그다음에 자는 신과 합을 하는 것이니까 뭔가 경자년에는 본인이 배우고 익힌 것을 토대로 한 그리고 더군다나 자는 본인의 일단 제왕지가 되니까 본인이 일단 배우고 익혔던 게 있다면 그것을 곧 드러내고 그 다음에 본인이 굉장히 왕성하게 되는 그런 어떤 기운이 있었던 올해 한 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임신일주가 그냥 무슨 나는 자연이다처럼 산에 계신 분이 아니고 뭔가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도모하고 있었다면 반드시 경자년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을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자년을 다음 년이 이렇게 지금 신축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배우고 익혔던 것을 드러내게 되고요. 요것을 곧 이게 만약에 어떤 특수학문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특수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편인을 보통 이제 특수학문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인정받을 때 그것이 곧 편인으로 인정을 받다가 이 신축년에 와서야 제도권 학문으로 들어온다고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 이거는 경자년은
본인을 왕성하게 하는 어떤 그 비견국을 짜지 않습니까? 신자가 회합을 하면. 그래서 이거는 곧 개인적인 역량을 강화했다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신축년이 되면 본인의 어떤 편인적인 기질이 정인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활동이 축이라고 하는 관의 활동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니까, 경자년에 딱 제가 볼 때는 이 진짜 가장 좋은 어떤 스케줄로 보면, 임신생이 경자년에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을 드러내서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한 이후에 신축년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관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다면, 이 임신생이 굉장히 그 사주팔자를 가장 좋게 쓰는 한 그 어떤 구조가 아닐까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임신일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올해 어떤 자신이 이벤트가 있었다면 꾸준히 노력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다른 조직과의 어떤 협력 관계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한다면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병화를 불러오게 되니까, 이것은 곧 뭐냐면은 조직에 가담했을 때 그것이 곧 재물을 불러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신일주가 아무래도 신축년이 되면 조직에 가담도 하고 본인의 학문으로 인해서 재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혹시 그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지금 일주론을 강의하면서 가능하면 좋은 쪽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해하시지 말 것이 사주팔자에 일주만 가지고 그 사람의 기륭을 다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얘기하냐면, 일주를 가장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그 방안을 설명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흉이 온다는 것은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일주만 가지고서 흉도 얘기할 수 있고 길도 얘기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이 한마디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명리학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줄이고 좋은 것은 좀 더 강화하는 게 우리 같이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상담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좋은 것만 얘기하기도 시간이 촉박한데 한마디로 나쁜 것을 주로 강하게 얘기해 봐야 그 사람의 어떤 의의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닥 플러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아로하 씨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술일주가 있습니다. 임술일주가. 자, 임술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술에는 이제 신정무가 있는 것이니까, 신정무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아까 임진일주와 마찬가지로 이 그 무토를 기반으로 하니까 이건 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 이제 기본 태생 자체가 조직에 가담해서 일하면 좀 더 편안한 어떤 구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조직 내에 있는 이 정화 합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조직 내에서 재물을 벌어들이는 사람,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원술 운동을 통해서 화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조직이라는 어떤 큰 시공간을 자신이 재물을 벌어들이기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 안에 한마디로 조직에 가담해서 돈을 버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배우고 익힌 학문을 기반으로 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럴 때는 본인의 학문의 어떤 학위의 그 높고 낮음,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자격의 어떤 에너지의 정도에 따라서 본인이 속한 조직의 아마도 이제 그 수준이 일단 결정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조직의 수준이 결정이 되면 그야말로 본인이 이 정화라고 하는 이 재물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임술일주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배우고 익힌 것을 토대로 얼마나 그것이 강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직도 결정되고 거기에 걸맞게 연봉도 결정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방이 있지 않습니까? 금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방이 있으면서 화운동을 하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학문적인 어떤 그 방이 있으면서 재물 활동을 하는 조직이라고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분을 잘 하셔야 그 사람이 똑같은 뭐 관을 깔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술 충리는 다 다른 것이니까 이런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로하 씨.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조직 내에서 활용하던 학문이라고 하는 그 태도가 이렇게 일단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즉 뭐냐면 이건 조직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이때 사실 이 사람이 이 축만 아니라면 사실은 이제 그 승진의 계기도 많고 그다음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일단 계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면 신이 그냥 혼자 좀 예쁘게 오면 모르는데 이 축이라고 하는 글자와 같이 왔기 때문에 이게 축이 술과 이렇게 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뭐냐면 비록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그 승진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인수 영역이 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신이 축과 함께 와서 축과 술이 형하는 것은 뭐냐면 조직 내에서 뭔가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그 흔한 말로 이제 이럴 때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것이 승진을 하더라도 주변에 한마디로 구설과 어떤 이런 뒷얘기가 많은 승진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제 승진의 기운이 왔지만 그게 조직 내에서 뭔가 형을 이루면서 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구설 시비,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분쟁, 갈등 이런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로 분쟁이나 갈등을 겪으면서 이 신금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그런 약간 필연적인 것을 담고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신금이 드러나면 만약 이 조직이, 축이라고 하는 조직이 자신의 좀 더 능력, 이 신금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프라이드를 좀 더 인정해주는 조직이 새롭게 온다면 이때 축과 술이 형해서 이때 조정과 갈등을 겪으면서 다른 조직으로의 이동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그 흔한 말로 이제 그 다음 해, 그럼 이제 이민년이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민년이 되는데 임이라는 글자는 본인과 같은 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는 술과 이렇게 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을 하게 돼서 화라고 하는 재물의 기운을 띠려고 하니까 이때 만약에 임술생이 신축년에 한마디로 이제 조직과의 여러 그 이동 변동이라든가 갈등 양상 이런 것들을 잘 마무리한다면 이민년에 좀 더 본인을 드러내고 임과 술이 합을 해서 재물, 흔한 말로 이제 연봉이 올라가거나, 왜냐면 이제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축 다음에 온 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연봉이 올라가거나 좀 더 본인의 어떤 그 조직 내에서의 그 재물의 성취가 좀 더 일단 양호하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술일주 같은 경우는 신축년에 한마디로 조직 내에서의 혹여라도 있을 그 승진을 위한 갈등, 그 다음에 이동 변동을 위한 갈등 양상을 잘 한마디로 풀어나가서 한마디로 포지셔닝을 잘한다면 이민년에 본인을 드러내고 재물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이 일단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2021년 신축년 한마디로 임수일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해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